오늘부터 온타리오주 전역에 스테이트홈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5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식료품점이나 병원, 약국과 백신 접종 이외에 운동이나 회사에 갈 때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라는 규정입니다. 식당과 술집은 지금 그대로 테이크아웃과 배달, 드라이브스루 영업이 가능하고 식료품점과 약국, 편의점은 정원의 50%까지, 빅박스 스토어와 주류 판매점, 하드웨어 매장과 가든센터는 정원의 25%까지 허용됩니다. 이외에 안전용품점이나 보조기구 판매점, 자동차나 장비 임대, 처방 안경점, 차량 정비나 통신업체 등은 정원의 25%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종교 모임과 결혼식, 장례식은 정원의 15% 내에서 가능합니다. 비필수 소매업소는 한정된 영업시간에 한해 커브사이드 픽업이 허용되고 배달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쇼핑몰도 커브사이드 픽업이나 배달만 가능하며 예약자에 한해 몰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모임은 금지되고 실외에선 5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항상 2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골프와 테니스, 승마, 사격 등은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되고 커티지나 별장으로의 여행도 필수 목적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서와 유사한데 단 빅박스 스토어는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빅박스 스토어는 식료품과 청소용품, 애완동물용품, 약 등 필수 물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학교와 유아, 유치원은 대면 수업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경찰이나 조례 담당, 근로조사관 등이 외출 제한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규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5일 3차 대유행을 예고했고 3월 11일엔 규제 완화 시 3차 대유행이 확실하다고 경고했으며 일주일 전인 4월 1일엔 예측 모델을 발표하면서 스테이트홈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주 전부터 속속 경고가 나왔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주 저녁에서 추가 봉쇄를 촉구하자 어제서야 고삐를 조인 정부는 중환자 급증세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감염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취약했는데 최근 어린이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온타리오주 유아 유치원에서 감염된 어린이는 2,22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25%인 520명이 최근 2주 사이에 감염되고 어제 하루에만 113명이 늘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유아원에 보냈다 일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아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 30대 젊은 부부와 두 자녀가 감염됐고 3살인 큰아들은 감기 증상으로 경미했지만 1살인 아들은 심각했습니다. 고열과 저혈압, 기침에 더해 손가락까지 파랗게 변해 결국 아동병원에 입원, 사흘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부도 호흡곤란 등을 겪었으며 특히 부인은 걷기 힘들 정도로 악화돼 응급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몬트리올의 한 전문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영유아와 어린이 사이에 훨씬 더 강한 전염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부분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만큼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백신 접종 허용 대상을 확진자 집중 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핫스팟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으로 100여 개의 우편 번호로 해당 지역을 나눠 18세 이상에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약 가능 일자나 접종 방법, 절차 등은 나오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이동식 모바일 클리닉과 팝업 클리닉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 중 절반에 가까운 53곳은 토론토에 위치해 있으며 내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50세 이상의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주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클로버데일 몰과
놀스토론토 메모리얼 커뮤니티 센터 등 집단 접종소 3곳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토론토와 필 지역의 고위험 지역에 있는 교사들에게 백신을 접종해 줍니다. 또 주 전역에 있는 특수 교사들도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토론토와 필 지역을 시작으로 백신 공급량에 따라 오타와와 욕 지역, 해밀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우편 번호는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졌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통합 준비를 마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전운항과 IT 시스템 통합, 고객 우대 제도 통합, 항공 동맹 등 통합 과정에서 수십 가지가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통합 방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전환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2024년쯤 국제선 수요가 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무궁화 요양원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무궁화 요양원의 법정 관리사인 딜로이트가 리카케어로부터 인수권을 양도받은 아리랑 시니어센터의 양도에 동의함에 따라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구매자 위치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인수위는 딜로이트와 구매 거래 절차를 완료하는 동시에 온타리오주 장기요양부의 운영면허에 대한 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궁화 요양원 기금 마련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5일까지 모금 목표액 450만 달러 중 247만 2,621달러가 모였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많은 3,295명이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5명으로 2차 대유행 정점이던 시기 420명보다 100여 명이 더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도 전날 17명에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토론토에선 어제 933명이 나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12만여 명에 달했고 1,173명이 사망했습니다. 필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49명, 욕 지역 386명이며 오타와와 더럼에서도 160여 명의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온주의 백신 접종자 272만 6천여 명을 포함해 캐나다 전국에서 699만 2천여 명이 백신을 맞아 전국 접종률은 16.43%를 기록했습니다. 1회차분 접종률의 경우 미국 33.5%, 영국은 47.6%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997명을 기록하며 연일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330명 중 중증 질환자가 105명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BC 보건당국은 특히 피슬러와 로메일랜드에서 영국발에 이어 브라질발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한 달 안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비율이 현재 33%에서 6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뿐 아니라 가족에게 쉽게 전파된다며 주민 개개인이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타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BC주에선 어제까지 94만 6천여 명이 백신을 맞아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20%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전국이 3차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사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연방정부 대응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1%로 2차 유행이던 올 1월 58%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64%와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으로 연방 대처에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주 정부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한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질문엔 퀘벡주가 6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데 반해 알버타주 46%, 온타리오주가 44%를 보이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가 지난 1월보다 5%포인트 증가한 79%로 나타났습니다.